안녕하세요. 저는 로즈마리 병원 상담 영양사입니다. 오늘은 임신 시기별 드셔야 할 영양제에 관련한 내용과 산모님들이 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임신 기간 동안 드시는 대표적인 영양제는 엽산, 비타민 D, 철분, 오메가3, 유산균, 칼슘입니다. 벌써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이 영양제들을 시기별로 왜, 얼만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초기, 중후기, 수유기 단계별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초기에 대표적으로는 엽산입니다. 엽산은 초기에 태아의 DNA 합성, 신경관 결손 예방, 기형아 예방, 태반이 발달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서 필수로 보시면 되세요. 주로 식품에는 녹색잎 채소, 잡곡, 과일에는 키위 등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열에도 쉽게 손실되고 권장량만큼의 충분한 섭취는 불가능하세요. 임산부 권장량은 하루에 620 마이크로그램인데 요즘 영양제 제품을 보시면 800 마이크로그램 이상 함유된 것이 많습니다. 높게 드셔도 문제되시진 않으시고요. 산모님들이 엽산만 있는 제품과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된 복합 엽산제로 나눠서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함유량을 보시고 충족되시며 뭐든 상관은 없으세요. 다만 임신 초기에 호르몬 변화로 쉽게 피로해지고 나른해지고 입덧으로 음식 섭취 등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영양 균형에 도움이 되는 복합 엽산제가 더 낫다고 보시면 되세요. 섭취 방법은 단독제의 경우에는 보통 공복 섭취,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된 복합 엽산제의 경우에는 식후 섭취 흡수율이 좋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초기 산모님들은 입덧이라는 큰 변수가 있죠. 그런 산모님들은 하루 중 나의 속이 제일 편할 때 드시면 되세요. 아무리 흡수율이 좋을 때 드신다고 해도 토하면 안 먹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제일 편할 때 드시면 되세요. 대표적인 엽산제로는 엽산 단독 제품과 멀티비타민이 포함된 종합 복합제가 있는데 단독제 같은 경우에는 활성 엽산으로서 엽산이 800 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고 복합 엽산제 같은 경우에도 엽산이 800 마이크로그램의 임신 초기에 필요한 종합 비타민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복합제 제품을 많이 드시는데 입덧이 심하시거나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은 단독 액티브 엽산제를 드시면 되세요.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임산부 포함 남녀노소 모두 부족한 영양소 중 하나이고 요즘에는 그 중요성이 높아서 많이들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예요. 비타민 D가 많은 식품은 우유, 계란, 표고버섯 등이 있는데 참고로 영양제로 비타민 D 400IU 한 방울을 식품으로 섭취 시에 계란은 하루에 20개, 비타민 D 강화 우유는 1리터, 그리고 표고버섯은 이만큼 한 다라이 정도를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비타민 D는 체내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므로 임산부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시는데 이 내용은 흔히 아시는 내용이에요. 특히 임산부에게 중요한 이유는 임산부 합병증, 즉 임신성 당뇨, 임신 중독증 등이 있는 산모에게서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많이 낮았다. 즉 비타민 D는 임산부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아이의 구루병 예방, 뼈가 휘는 걸 말하고요. 신생아 면역질환, 아토피, 천식, 습진 등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9년 질병관리본부 권고 내용에 보시면 자녀 아토피 예방을 위해서 임신 중 적정 비타민 D 농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우리 아이의 아토피 발병률을 낮출 수 있어요. 필수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에는 하루 2,000IU 이상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 정말 결핍인 경우에는 하루 4,5천 정도까지 드셔도 되세요. 임신 막달까지 정상 수치 30 이상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 꾸준한 섭취가 중요하세요. 산모님들이 비타민 D는 두 가지 제형이 있습니다. 캡슐 타입, 액상 타입이 있는데 2,000IU 섭취 기준으로 액상으로 된 드롭스는 2방울을 드셔야 하고 알로 된 캡슐은 하나씩 드시면 되시고요. 비타민 D는 지용성 성분으로 식사 중간 또는 하루 중에 식사량이 많은 식사 직후가 흡수율이 높으니 드실 때 참고하시면 되세요.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엽산, 철분, 비타민 D 등을 제외하고도 임산부가 먹어야 할 영양제에는 오메가3가 항상 들어가죠.
오메가3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인 DHA 성분은 임신 초기 태아가 시각을 형성할 때 망막을 구성하거나 뇌세포 발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중후기가 되면 DHA 성분은 아기의 뇌에 많이 축적이 되고 우리 아이의 IQ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조산 예방, 산후우울증 예방, 저체중아 예방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아요. 음식으로 섭취는 가능하지만 생선, 견과류, 들기름 등에 많은데 사실 매일 일정량 이상 자주 먹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몸에서 충분히 생성되면 안 먹어도 되지만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음식이나 영양제로서 섭취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오메가3를 드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임신 중 오메가3는 하루 500에서 600mg 정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오메가3와 임산부 오메가3가 조금 달라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반 오메가3는 보통 연어, 정어리 등 즉 어류에서 추출한 동물성이 많아요. 또 겉에 싸져 있는 캡슐 제형도 돈피, 우피 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대신 임산부 오메가3는 미세조류 식물성 제품으로 추출을 하고 겉에 싸져 있는 것도 식물성 캡슐로 되어 있어서 소화와 흡수에도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식물성이 태아와 산모님에게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식물성으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메가3는 EPA라는 성분과 DHA라는 성분이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흔히 EPA가 DHA 비율이 2대1 비율이에요. 하지만 산모님들이 드시는 거는 EPA는 미량으로 들어있고 주로 DHA로 만든 제품이에요. 그 이유는 EPA 성분은 혈류량을 개선시켜주고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이긴 한데 혹시 출산하실 때 지혈작용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임산부 오메가3는 미량 함유되어 있고요. 우리가 자연분만을 하시던 제왕절개를 하시던 출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정보를 잘 아시고 계시면 되고요. 자, 오메가3도 비타민 D와 마찬가지로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하루 중에 식사량이 가장 많은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가장 흡수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세요. 산모님들이 드시는 오메가3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제품은 일반형 T지형 오메가3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제품은 요거보다는 프리미엄격인데 RT지형 오메가3라고 해요. 요즘에 TV 광고에도 보시면 RT지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물어보세요. 차이가 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메가3 그러면 분자 구조가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3개가 붙어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T지형은 글리세롤 하나에 우리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포화지방산이 2개가 붙어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불포화지방산이 하나 이렇게 3개가 붙어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RT지형은 글리세롤 하나에 다 필요한 불포화지방산이 3개가 붙어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T지형보다는 RT지형이 아무래도 순도가 높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생체 이용률도 T지형보다 RT지가 조금 좋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RT지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 저온에서 오랫동안 추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T지형보다는 조금 좋은 프리미엄 원료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어느 거 드셔도 상관없으세요. 하지만 그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16주 이후에 우리가 철분을 드시면 임신성 변비가 많이 동반이 되고 그때부터 자궁이 커지면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미리 섭취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변비 완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우리 몸에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소장에는 몸 전체의 면역세포의 70에서 80% 이상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때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유산균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몸 전체의 면역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산모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가서 좋은 점도 있고
태아는 엄마에게서 면역을 처음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의 면역은 아기의 첫 면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논문들도 많아요. 자연분만 하실 때 태아는 엄마의 질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때 유산균 샤워를 통해서 좋은 균을 접하게 되는데 질 내에도 좋은 유익균들이 많은 상태가 되면 좋겠죠. 유산균은 정리해 드리면 장의 연동운동 촉진으로 임신전 변비에 도움, 장내 인체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존재하여 면역 반응 조절로 우리 아이의 아토피에도 예방에도 도움, 아이에게 물려주는 첫 면역력 역할, 질내 유익균을 늘려서 질염 회복에도 도움이 되세요.